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전세계 특수부대 사이에서 한국군과 관련해 전설처럼 회자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수부대도 감당이 안 돼 초토화된 전쟁에서 한국군의 우월한 작전 능력이 빛을 발했던 사건인데요. 한국군의 우월한 실력은 전 세계에 자자하게 알려지며 자국 군인들의 교육을 담당해줬으면 좋겠다는 러브콜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서 타협할 수 없는 간극으로 인해 서로 쫓고 쫓기는 전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치안과 사회 질서가 엉망진창인 곳들이죠. 그중 소말리아는 유독 아프리카의 화약고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분쟁 상황이 심각한 국가입니다. 그런 소말리아에서 한국군들의 전설적인 활약이 돋보였던 전투가 있습니다. 믿기 힘들 만큼 우월한 한국군들의 실력 때문에 해당 전투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될 만큼 유명합니다. 우선 소말리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오랜 분쟁 때문에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소말리아는 자신들의 앞바다를 지킬 해군조차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지킬 해군이 없던 소말리아 앞바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고기잡이 배들로 들끓었고, 특히나 중국어선은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 조업을 일삼았는데요. 특히나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소말리아 앞바다에 불법적으로 핵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들을 쏟아붓고 도망갔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말리아 정부와 폐기물 처리 기업 간에 뒷돈이 오고 갔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나라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앞바다를 타국에 팔아넘기고 있으니 소말리아 어부들로선 스스로를 지키려고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말리아 어부와 군부가 결탁해 해상경비대를 창설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집니다. 해상경비대를 창설한 초창기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의 앞바다를 지키고 터전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일념으로 불법 조업 어선들을 쫓아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조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무기를 이용해 지나가는 배들을 협박해서 해적질을 하는 것이 훨씬 소득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필 소말리아 앞바다는 수에즈 운하의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5만 가지 물자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니 제대로만 털면 원래 조업이나 군부 밑에서 일하며 벌던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어선은 물론이고 크기가 어마어마한 무역선까지 가리지 않고 약탈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야말로 악몽의 대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나 소말리아 해적은 워낙에 수가 많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뒤에서 급습해버리는 탓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들마저도 까다로워하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가 별 수를 쓰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당하는 사이 소말리아 해적들의 도적질은 점점 도를 지나치게 심각히 변모해갔고 결국 이것은 유엔의 국제사안으로까지 대두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 바로 앞에 위치한 소말리아 앞바다는 유럽이 물자 이동을 하기 위해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소말리아는 결국 전 세계 선진국들이 자국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안정화를 시켜야 하는 지역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결국 유엔은 회원국들과의 회의를 거쳐 유엔군을 소말리아에 투입시켜 내전을 잠재우기로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이때 파견된 한국군들은 소말리아에서 전설을 쓰고 오게 되는데요. 유엔에 의해 평화유지군 신분으로 소말리아에 도착한 한국군들은 분쟁이 악화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소말리아에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때 파견된 한국 부대는 상록수 부대로 사실 전쟁을 수행하는 부대라기보다는 공병부대였습니다. 당시의 한국으로선 소말리아 사태가 한국과 큰 관련이 없었고 그런 곳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파견할 이유가 없었죠. 한국의 파병 인원은 공병 190명, 장교 30명, 부사관 3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공병 부대인 만큼 주 업무는 공사였습니다. 상록수 부대는 430km에 달하는 국도 보수와 급수 지원 이외에도 비행장 보수, 주둔지 설치 등 소말리아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척박한 사막뿐이던 소말리아를 약 5개월에 걸쳐 관계수로를 관통시켜 5,000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한국은 전투 목적이 아닌 평화유지군 신분이었기 때문에 무기라고 해봐야 고작 81mm 박격포 정도만 보유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은 한국군을 이탈리아 특수부대와 항상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말이죠.
결국 상록스 부대는 이탈리아 보병대대 진지에서 주둔하게 되고 이탈리아 특수부대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군은 당시만 해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국군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한국군이 비전투 부대로 합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상시로 챙겨온 박격포를 보더니 이곳은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저런 허접한 무기로 괜찮겠냐며 비웃기까지 합니다. 우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라며 이탈리아는 한국군 앞에서 허세를 부리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군의 실력은 얼마 가지 않아 바로 탄로나고 맙니다. 이탈리아군 주둔 지역으로 소말리아 민병대가 침입해온 것입니다. 이탈리아 부대는 한없이 늘어났던 자랑이 무색하게 민병대에게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없이는 안 된다 라고 큰소리치던 이탈리아가 한국군을 그대로 놔두고 도주해버리자 상록스 부대는 졸지에 민병대와 전투를 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군들은 전 세계 어딜 내놔도 남다른가 봅니다. 공병대대인 상록스 부대는 공격용 무기가 겨우 81mm 박격포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에 대성공을 거둡니다. 상록스 부대가 쏘는 박격포는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했고 쏘는 족족 민병대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완벽했던 겁니다. 한국군의 정확하고 강력한 반격에 결국 민병대가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81mm 박격포라는 최소한의 무기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조준 덕분에 적군은 치명타를 입고 결국 주랭랑을 친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실력입니다. 다행히 한국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일단락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상록스 부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철수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남아있던 평화요직원 사이에서는 한국군은 공병대대조차도 엄청난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전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기들만 믿으라며 큰 소리를 치고 한국의 박격포를 무시한 이탈리아 특수부대는 민병대의 전략에 넘어가 주랭랑을 치기 바빴지만 한국군들은 의연하게 남아 민병대를 상대했습니다. 한국군은 이후에도 소말리아에게 한 번 더 참교육을 시켜주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유명한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전설적인 인질 구출 작전이었고 무자비한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군들의 작전 수행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받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중동 국가들에선 한국의 특수부대인 UDT를 파견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특히나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아덴만 여명 작전 때 보여준 한국군들의 활약상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들이 부디 우리 특수부대를 교육해줬으면 한다. 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해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특수전팀, 대테러팀 등 130명 규모의 육군 특전사 장병들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중동 국가들로 파견되어 그들의 특수부대들을 교육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어 구출해야 할 때나 국제적으로 한국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비로소 한국군들의 실력이 얼마나 우월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족족 활약을 펼쳐 결국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고 마는 한국군들. 그들이 있어 오늘 하루도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